안녕하세요. 오쌤컴입니다. 오늘은 앞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아카데미 소프트의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에 해당하는 함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89페이지. 자, 문제부터 볼게요. 예약 코드의 두 번째부터 두 글자를 월로, 네 번째부터 두 글자를 일로 하는 2022년도의 날짜를 구하시오. 근데 데이트 함수가 나왔다, 그쵸? 데이트 함수는 년, 월, 일을 나타내는 함수고요. 미드 함수는 어디에서부터 몇 글자를 추출할게요 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함수 중에서 자, 우리 문제 유형에 보시면 월도 뽑을 수 있어요. 05가 월이 되고 25가 1이 되네요. 근데 년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2022년 날짜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데이트, 자, 데이트 안에 년, 월, 일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년은 없어서 문제에서 202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2 그게 년이 되고요. 콤마 미드는 우리 월은 B의 5셀에서 05라고 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드 B의 5셀에서 콤마 두 번째에서 콤마 두 자리가 월이 되겠네요. 그래서 미드에서 추출했고요. 그러면 콤마 이제 1도 25라고 하는 데이터를 뽑아내요. 그래서 미드. 자, 똑같이 B의 5셀에서 콤마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네 번째다. 그쵸? 그래서 네 번째부터 두 글자 4,2 자, 하시면 2022가 년이고 그 다음에 B5셀에서 두 개가 월이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1이 되겠네요. 데이터 함수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2022년 5월 25일이라고 나옵니까?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자, 했고요. 자, 두 번째 함수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약 인원의 내림차순을 이용하여서 1위에서 3위까지 구하고 그 외는 공백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if rank. 자, 요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앞전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마법사 가지고 좀 가도록 할게요. 는 rank.eq. 자, 마법사에서 넘버는 우리 예약 인원 가지고 하는 거네요. G의 5세. 그 다음에 REF는 참조할 범위는 전체의 범위, 예약 인원의 범위. 그리고 요 예약 인원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고정시켜야 되죠. 그래서 F4. 자, 오더는 내림차순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0. 자,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일단 4위라고 나왔다. 그쵸? 근데 4위는 공백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if 문이 들어갈 거고요. if. 자, 그린 다음에 제가 마법사에서 다시 볼게요. 보시면 첫 번째 로지컬 텍스트가 랭크, 순위가 구해진 거예요. 근데 요 순위가 1등부터 3등까지만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을 하면 true는 순위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요 순위 구하는데 우리 순위 구하는 함수가 랭크잖아요. 그래서 랭크가 한 번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법사가 사용할 때는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하셔서 붙이세요. 요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순위를 구하고 아니면은 공백을 해주세요.
자, 근데 if가 두 번, 세 번 들어가면은 요 작업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f가 하나일 때는 마법사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공백이다. 그쵸? 자동 채우기 해보면은 1등, 2등, 3등만 구해졌습니까?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count if. 단골 손님이다. 그쵸? 자, count if range, 크리테리아. 조건이 있는 범위. 그래서 우리는 다현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다현은 홀명이다. 그쵸? 그래서 2의 5에서 2의 12까지 범위들 중에서 찾고자 하는 게 다현. 자, 다현은 우리 문자니까 상따옴표가 들어갈 거고요. 그랬더니 3이라고 나오네요. 3의 뒤에다가 건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count if 같은 경우는 먼저 구해 놓고 요 결과물에서 뒤에다가 가로 뒤에다가 and 연산자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면은 가로를 안 닫고 요 안에다가 and 연산자를 넣으시면 다현 and 우리 건이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영명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신 다음에 뒤에다가 건이라고 하는 글자랑 연결을 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건 됐어요. 앞에서 잘 하고 오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4번은 sumif네요. 자, 우리 요 조건에서 범위에서 조건을 찾으면 개수가 구해지는 거고요. 합계는 요 범위들에서 조건에 맞는 걸 찾아서 어떤 거를 더하기 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sum if. 자, 랭지는 누군가요? 산수연이네요. 그러면 D의 5셀에서 D의 12셀 요 범위들 중에서 산수연을 뽑아서 뭐를 할 거냐? 예약 인원의 합계니까 예약 인원의 범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 마법사를 사용하시더라도 같은 방법이겠죠? 첫 번째는 조건이 있는 범위. 그래서 D의 5셀에서 D의 12셀 중에서 산수연을 찾아서 우리 G의 5에서 G의 12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자, 이 얘기입니다. 자, 복사 그리고 붙이기. 자, 5번은 최대 인원이니까 그냥 max네. 이거 함수가 max 최대 인원, 예약 인원 맞죠? 가로 닫고 엔터. 자, 6번은 V룩업은 제가 무조건 동등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V룩업. 자, 마법사로 해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번째는 제가 같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H14셀. 마지막은 0. 자, 요거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된다. 그쵸? 테이블 어레이는 M0525가 있는 범위부터 어디까지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게 B의 5셀이네요. B의 5셀부터 우리는 행사 구분이니까 이만큼만 잡으셔도 되는데 뒤에까지 다 가셔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보통은 H12까지 블록을 잡아서 많이 설정을 하니까 H12까지 하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요 범위들 중에서 컬럼 인덱스, 열 번호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행사 구분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3 하고 확인을 눌렀더니
예약 코드가 M0525는 산수연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VLOOKUP은 ITQ에서는 거의 동등하게 나올 거고요. 조금 이제 한 단위 위에 올라가면은 VLOOKUP 곱하기 VLOOKUP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은 제목을 머리 거를 뺀 나머지만 블록을 잡고, 왜냐? 전체 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목 머리 거를 빼고 나머지 블록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홈의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옵니다. 자, 수식을 사용하여. 근데 수식은 무슨 수식이냐? 예약 인원이 300 이상이에요. 그래서 G의 5셀. 그리고는 G열만 고정시켜야 되죠. 그래서 F4 2번. 얘가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300. 인 데이터를 파랗게 하고 굵게 하라고 하네요. 파랗게 하고 굵게.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파랗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총 3개가 나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조건부 서식도 거의 방식은 똑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데이터의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값을 보시고 나중에 혼자 푸시면서 이 부분을 정지시켰다가 하나씩 풀어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저는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0페이지에 우리 또 함수. 이번에는 나무 위치가 첫 번째 문자가 L이면 자안, R이면 우안, 그 외에는 공백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 1번 문제가 우리 if 함수가 2번 들어가는 함수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런 if 같은 경우는 마법사보다는 본인들이 그냥 쭉 입력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풀이는 해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만들고 갑시다. 자, 첫 번째는 left가 왼쪽이죠. 왼쪽 어디에서 관리 코드의 첫 번째 문자. 그래서 엔터 치면은 L이라고 나왔나요? 그래서 요 문자가 L이면 얘는 좌안, R이면 우안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조건이 이제 만약에 하고 가야 되겠죠. if 만약에 왼쪽에 추출한 요 데이터가 같습니까? 누구랑? L이랑. 자, 근데 요 L은 대문자여도 되고 소문자여도 됩니다. 자, L이랑 같으면 얘는 뭐라고 할 건가요? 같으면 좌안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콤마 또 잘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if left BO의 첫 번째가 1이면은 L이면은 자안이라고 해주세요. 아니면 우안인지 공백인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안인지 공백인지 또 비교하려고 그러면 우리 R인지 아닌지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f left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뒤에다가 또 if left 해서 B의 5셀에서 하나가 이번에는 R이랑 같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요 작업은 보다시피 요 앞에 있는 부분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붙이세요. 그러면 뭐 마찬가지 맞죠? 근데 입력을 하라 그러면 if가 빠지든지 left가 빠지든지 뭐 빼먹고 가시는 분 너무 많아서 그냥 좀 하실 수 있을 때는 복사 붙이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있는 애가 이번에는 R이랑 같으면 자, 맞죠? R이랑 같으면은 얘는 우안이라고 해주고요. 그 외 나머지는 공백으로 해주세요. if가 우리 안에 거 하나 열었고요.
밖에 것도 하나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가로가 같은 색깔. 자, 안에 if다. 그쵸? 그리고 바깥에 한 번 더 닫으시고 엔터. 그러면 얘는 L이니까 좌안이네요. 얘는 R이니까 우안이겠네요. 그리고 얘는 이제 L, R.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자, 이렇게 붙여놓고요. 자, 두 번째 식재연도. 식재일의 연도를 구한 결과값에 년을 붙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식재일 2010년, 2013년. 자, 요거만 추출하래요. 그래서 연도에 해당하는 게 2월이죠. 그래서 요 날짜에서 연도만 뽑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년은 2월 하시고, 얘 다른 거 없고요. 그냥 2에 5셀 날짜만 들어가면 돼요. 요 날짜 중에서 연도를 구해 주세요. 자, 그랬더니 2010년. 자, 근데 2010 아니고 뒤에 년을 붙여야 되죠. 그래서 and 연산자. 자, 뒤에다가 and 연산자. 그리고 년. 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 채우기 해서 연도가 맞죠? 자, 또 제가 자, 세 번째는 라지네요. 라지. 두 번째로 큰 후원금이래요. 근데 정의된 이름 되어 있습니다. 는 라지. 자, 정의된 이름이니까 어레이가 범위거든요. 그 범위가 정의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 볼 거예요. 이번에는 그 정의된 이름이 후원 금액이네요. 그러면 알아서 요 범위가 후원 금액입니다 라고 나왔죠. 요 범위들 중에서 두 번째를 큰 애를 하래요. 콤마 K 번째. 자, 그랬더니 10,000원. 자, 그래서 라지는 어떤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애를 구할까요? 제일 큰 애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맥스. 상위 몇 번째 라지. 제일 작은 거 민. 하위 몇 번째 하면 스몰.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4번은 sum if 나누기 count if다. 그쵸? 물풀의 나무의 수량 평균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은 average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합계 나누기 개수를 하셔도 평균이죠. 그래서 시험에는 지금 합계 나누기 평균으로 되어 있고요. 요 합계 나누기 평균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 유형이 더 자주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물풀의 나무의 수량을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는 sum if 랭지는 크리테리아가 있는 범위. 그 조건이 물풀의 나무니까 C의 5에서 C의 12. 요 범위들 중에서 콤마 물풀의 나무를 찾아서 수량의 합계를 구해 주세요. 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213이라고 나와요. 근데 물풀의 나무 보시면 하나, 둘, 세 개다.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나누기 3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3이라고 하는 게 그냥 숫자 3이 아니고 개수를 구하는 함수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um if 나누기 count if. 자, 똑같이 C의 5셀에서 C의 12의 영역들 중에서 물풀의 나무를 개수를 구해주세요. 자, 이렇게 했더니 71개가 나오네요. 자, sum if 나누기 count if는 우리 평균 구할 때 종종 나오는 문제니까 이것도 또 필수적으로 알아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 5번에는 데이터베이스다. 그쵸? dsum이네요. 그래서
dsum. 데이터베이스 또 나왔다 그쵸? D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머릿글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블록 잡으시라 했고요. 필드는 값이 있어요. 값. 근데 우리 누구 값을 구할 거예요? 자, 수량의 합계네요. 그래서 수량을 구한다 그쵸? 그 수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맞아요? 또는 G의 4셋. 그래서 여섯 번째라고 할게요. 그리고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누군가요? 자, 단체 회원의 수량이네요. 그러면 단체는 회원 구분이 단체입니다. 그쵸? 그래서 D의 4부터 D의 5까지가 범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확인 눌렀더니 단체의 합계는 120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dsum이든 daverage든 전부 다 구하는 방식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번. 자, 우리 6번에는 지금 후원 금액 Vlookup이다. 그쵸? 는 Vlookup. 자, 또 fx. 첫 번째는 h14. 마지막은 0. 됐죠? 자, 여기서부터 테이블 어레이는 L에 1이 있는 B의 5셀이네요. B의 5에서 H12까지 범위 잡으시고 이번에는 요 금액을 찾아가지고 우리는 후원 금액을 넣는 거네요. 후원 금액. 맞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래서 후원 금액은 다섯 번째 열에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확인 눌렀더니 나왔나요? 자, 그래서 복사 여기다가 제가 붙이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부 서식은 제목을 뺀 나머지만 블록 잡으시고, 자, 홈에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자,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나무 두께가 15 이상인 행전체라고 되어 있네요. 나무 두께. 그러면 H의 5셀 그리고 F4 2번 그리고 두께가 15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5 이상인 데이터에 색깔은 파랗게 하고 글꼴은 굵게 하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하나, 둘, 세 개. 자,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자, 이렇다 그쵸? 자, 데이터를 보시고 본인들이 구하실 때 일단은 요 부분을 정지시켜 놓고 잘 따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예제문 하러 가겠습니다. 91페이지. 자, 91페이지에 1번. 관리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를 추출한 값에다가 1을 붙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이니까 우리 write 함수가 들어갔네요. 그쵸? 그러면 1번에는 write 관리 코드. write는 오른쪽이죠. 요 문자에서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몇 개? 두 개. 자, 하시면 25. 여기다가 1을 붙이래요. 그래서 and 연산자 1. 자, 그래서 자동 채우기.
됐죠? 2번 회원 등급. 자, 이번에도 if mid인데 결과가 브론즈 아니면 공백이다. 그쵸? 그러면 if 한 번밖에 안 들어가겠네요. 일단 mid 구할게요. mid. 자, 회원 등급 관리 코드에 콤마 5번째에서 콤마 한 글자, 이게 mid 함수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2라고 나왔어요. 얘가 1이면은 브론즈고 나머지는 공백을 하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if mid 함수에서 추출한 게 1, 2, 3, 4 나와 있을 건데, 우리 left 함수, mid 함수, right 함수에서 추출한 데이터 값은 무조건 문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하고 같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 1이 숫자 1이 아니고 문자 1이 돼요. 그러면 쌍따옴표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쵸? 요 조건이 맞으면 얘는 브론즈라고 하고, 아니면 공백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얘는 1이 아니니까 공백이네요. 그래서 자동 채우기 해보시면 브론즈 5번째가 맞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나마 재수가 좋다고 봐야 되겠다. 그쵸? 자, 3번은 또 sumif, countif 두 개 구하는 함수네요. 그래서 3번은 sumif. 자, 이번에는 뭡니까? 다연 은행에 대한 겁니다. 그쵸? 그러면 D의 5셀에서 D의 12셀 범위들 중에서 콤마 조건은 다연은행 콤마 이용 한도의 합계. 자, 이렇죠? 그리고 가로 닫고 나누기 count if. 자, D의 5에서 D의 12셀들 중에서 찾고자 하는 거는 다연은행의 개수, 그게 count if죠. 자, 하고 엔터 치니까 총 74개가 나와, 평균이. 자, sumif 나누기 countif는 제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해서 평균 구할 때.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은 max네요. max. 자, 는 max. max. 최대 결제 금액이네요. 그러면 F의 5에서 F의 12. 자, 그러면 끝이죠. 이 중에서 최고 큰 값은 2490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또 dsum이다. 그쵸? 는 dsum. 뭐야. 자, 마법사 가셔가지고 또 D가 붙어 있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필드는 값이랬어요. 여기는 한진은행의 결제 금액 돼 있잖아. 그쵸? 그러면 값은 필드는 결제 금액이겠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 그리고 조건은 한진은행이 됩니다. 그쵸? 한진은행의 결제 금액이니까. 그래서 D의 4에서 D의 5까지 범위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의 금액은 228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이거는 안 봐도 똑같다. 그쵸? vlookup. 자, fx. 룩업은 윤한솔. 랭지 룩업은 0.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이번에는 윤한슬이 처음부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한슬이 있는 요 데이터부터 끝에 범위를 잡으시고, 브이로그업은 첫 번째가 찾고자 대상자가 있어야 돼. 같은 열에. 그래서 우리 ITQ는 요 이름을 보시고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 컬럼 인덱스 번호다. 그쵸? 우리 누굴 구할 거예요? 이름이 같으면은 고객명이 한솔이면은 누적 포인트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적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다. 그쵸? 그래서 6. 무조건 0. 그리고 확인했더니 1936점이 나오네요. 자, 이제 마지막 조건부 서식.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이번에는 누적 포인트가 그러면 H의 5셀 그리고 F4 2번 얘가 800 이상 크거나 같다 800 이상인 행 전체에다가 파랗게 하시고 굵게 하시고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결과가 하나 둘 세 개 자,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대한 데이터 값도 마무리 됐을까요? 보이시죠? 자, 첫 번째는 라이트 가지고 구한 거고요. 두 번째는 if mid 가지고 구한 거고요. 세 번째는 sum if 나누기 count if 네 번째는 max 다섯 번째는 dsum 여섯 번째는 vlookup 일곱 번째는 조건부 서식. 그래서 ITQ는 6번, 7번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그 부분은 포기를 하시더라도 그 외 나머지는 뭐 맥스나 라지나 스몰이나 민 뭐 이런 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시고요. 카운트 if도 자주 나오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도 나올 수 있고 지금 이 문제는 랭크가 안 나왔는데 랭크가 나올 수도 있고 자 됐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는 91페이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여기는 우리 90페이지에 대한 답이고요. 자, 그리고 얘는 90페이지에 해당하는 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실 때 해보고 안 되면 요 부분들 전부 다 정지시켜 가지고 본인들이 풀어보시고 제가 수업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가 구해졌다고 해서 걔를 자동 채우기 하시지 말고 자동 채우기는 시험장에서 하시고요. 본인께 완전히 될 때까지 하나씩 구해 보시는 게 좋은 습관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랭크 같은 경우는 우리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본인들이 나중에 데이터 값이 안 나오면 더블 클릭을 해 보시면은 범위 설정이 틀려져 있을 경우도 있어요. 이 범위가 아니고 다른 데 돼 있다. 그러면은 범위 설정이 잘못되신 거고 그 다음에 절대 참조를 안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랭크 같은 경우에는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 부분을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요 범위가 꼭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자, 됐죠? 이렇게 하시면
우리 지금 현재 책에 나와 있는 예제문 가지고 하셔도 기본적인 것은 풀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가끔씩 뭐 나오는 것들이 뭐 우리 섬 프로덕트, 인덱스, 뭐 예전에는 인덱스 참 잘 나왔지만 지금은 인덱스, 뭐 렌의 길이에요.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 91페이지까지 있는 기본적인 예제문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 자료들도 제가 컴사랑 아리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자료를 갖고 가셔서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